안녕하세요. 파킨슨 운동치료 이렇게 시작하세요라는 강의를 맡게 된 물리치료사 홍정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일단 최대한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실에 처음 오시는 많은 환자분들 그리고 보호자분들이 이미 이 운동치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운동치료를 시작하실 때 어떤 것부터 좀 시작을 해야 할지, 그리고 운동을 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될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유튜브에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파킨슨 운동, 파킨슨 재활 검색하시면 여러 가지 운동 콘텐츠들이 많이 검색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고 따라 하시면서 내가 왜 이런 운동을 해야 되는지, 혹은 이러한 동작이 나한테 어디에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고 그냥 따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렇게 모르고 그냥 따라 하시다 보면 내 몸에 약이 아니라 도구로 작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파킨슨 운동치료의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고, 이왕이면 우리가 운동치료를 시작할 때 어떤 것부터 좀 시작하면 좋을지,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분당 차병원에서는 파킨슨 운동치료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쉽게 좀 따라 하실 만한 운동들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많은 환자분들 보시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유튜브에 많은 운동 프로그램들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운동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미국 파킨슨 협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 종류의 운동 치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력 운동이죠. 말 그대로 힘을 키우는 건데요. 아령이라든지 세라밴드, 아니면 나의 체중을 이용해서 하는 근력 운동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균형 운동입니다.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서 있으면 내가 서 있는 두 발 면적 위에 내 몸의 무게중심을 유지시킬 수 있는 이 균형인데요. 이러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체간 안정화 운동을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자세에서 균형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연성 운동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스트레칭 아니면 폼롤러 등을 활용한 근막 이완이 있고요. 네 번째로는 유산소 운동이나 트레드밀이나 아니면 사이클 등을 통해서 심폐지구력 아니면 하지 근지구력을 향상되게끔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 종류의 운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운동 모두 다 중요한데요. 이왕이면 이 중에서 우리가 시작할 때 조금 더 우선적으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건 바로 뭘까요? 우리 바로 이 유연성 운동입니다. 유연성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충분한 가동 범위를 확보하셔야지 우리가 근력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균형 운동, 유산소 운동을 하실 때 우리가 부상을 예방할 수도 있고요. 올바른 자세에서 정확한 운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 건데요. 좌측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파킨슨 환자분들의 전형적인 자세입니다. 등 쪽을 보시면 우리가 허리가 라운드 숄더에서 좀 앞으로 구부정하게 돼 있고, 어깨뼈 같은 경우에는 정상 위치보다 많이 좀 벌어져 있는 상태고요. 앞쪽에 있는 가슴 근육들은 많이 좀 짧아져서 이 위팔뼈가 좀 안쪽으로 돌아가 있고요. 골반 같은 경우에는 후방 경사로 좀 들어가 있고, 다리 뒤쪽에 있는 근육들은 전반적으로 좀 짧아진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이 자세에서 곧장 여기 우측에 있는 저기 고리를 잡는 과제를 수행한다고 하면 팔을 잘 뻗어서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이러한 자세에서 팔을 뻗는다고 하면 끝까지 손을 올리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보통 한 이 정도까지 올리면 이 부족한 가동 범위를 어떻게 해서 올리시냐면 보통 반대쪽에 있는 허리, 몸통을 옆으로 기울인다든지 아니면 어깨나 목 쪽에 있는 근육을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과사용해서 많이 사용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식으로 해서 과제를 수행하게 되면 수행을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어때요? 몸에 대한 정렬이 더 틀어지게 되고요. 또한 에너지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유연성 운동을 통해서 충분한 가동 범위를 확보를 해주셔야지 우리가 근력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균형, 유산소 운동을 할 때 좀 더 안전하게 운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은 우리의 근육이 어떠한 식으로 우리가 수축이 되고 우리가 왜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지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건데요. 여기 보시면 A와 B처럼 생긴 거는 근육이 많이 좀 짧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근육은 두 개의 층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요. 이렇게 수축 이완 하면서 힘을 쓰는데요. A와 B처럼 있으면 근 길이가 이미 짧아져 있으면 더 이상 근육이 수축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힘을 잘 못 쓰게 되겠죠. 그럼 이 부족한 힘을 다른 근육에서 끌어다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너지를 계속 비효율적으로 쓰기 때문에 우리가 초기에는 충분한 스트레칭을 통해서 근 길이를 우리가 유지시켜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우측에 보시면 이제 우리 근막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근막은 쉽게 우리의 근육을 덮고 있는 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폼롤러 활용해서 목이라든지 어깨 등 쪽을 많이 풀어주시잖아요. 근데 우리 보면 근막은 이 머리부터 해서 상지, 허리, 다리까지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근막 이완으로 풀어주실 거면 좁은 범위가 아니라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우리가 근막을 풀어주셔야지 효과가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스트레칭을 할 때 이왕 좀 효율적으로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공략할 부위에서 제가 조금 몇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보면 앞쪽에 있는 가슴 근육들은 많이 좀 짧아져 있고 위팔뼈가 안쪽으로 돌아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슴 근육은 좀 늘리면서 위팔뼈가 바깥쪽으로 돌아가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면 좋고요. 등 같은 경우에는 허리는 펴주시고 어깨뼈가 과도하게 벌어진 상태에서 모아질 수 있는 형태로 많이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좋고요. 다리 같은 경우에는 뒤, 이 허벅지부터 해서 종아리 근육이 많이 짧아지시거든요. 이쪽을 좀 중점적으로 스트레칭을 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동작을 좀 찍어왔는데요.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집에 다들 이렇게 이런 모서리 있으시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팔을 이렇게 좀 벌릴 수 있는 범위만큼 좀 벌리신 상태에서요. 벽에 가볍게 좀 기대시고요. 그 상태에서 다리를 앞으로 내미시고 그다음 호흡을 후 내쉬면서 앞으로 갔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시는 겁니다. 충분하게 근육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 자세에서 10초 정도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은 최대한 손가락 사이도 쫙 벌리신 상태에서 운동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알아볼 자세는요. 가슴 앞쪽 근육이 좀 많이 좀 짧아지게 되죠. 그리고 제가 안쪽으로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돌아간 위팔뼈가 좀 바깥쪽으로 좀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건데요. 자, 이 자세에서 손바닥을 한 30도 정도 벌리신 상태에서요. 고개와 함께 움직이시는 겁니다. 호흡을 후 내쉬면서 천장을 바라보시고 다시 들여 마시면서 배꼽을 보셨다가요. 만약에 서 있는 게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앉은 자세에서 호흡을 후 내쉬면서 천장을 보시고 그리고 다시 아래쪽 배꼽을 보시면서 운동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보통 이제 눈동자도 많이 움직이기 어려우시잖아요. 근데 가끔씩 제가 운동을 시키다 보면 집중한다고 눈을 감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눈을 감게 되면 각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눈을 좀 크게 뜨시고 위 천장을 보실 때는 눈동자로 충분하게 위를 봐서 목 근육이 좀 스트레칭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래쪽 배꼽을 보실 때는 충분하게 고개를 아래 숙이셔가지고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모든 동작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몸에 충분하게 힘을 주신 상태에서 하셔야지 허리가 과도하게 펴지거나 구부정하게 구부러지는 걸 좀 방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은 누운 자세에서 하는 스트레칭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릴 건데요.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누우신 상태에서 무릎은 이렇게 구부러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손바닥은 천장을 볼 수 있게끔 그리고 배에 힘을 줘서 손이 안 빠지게끔 해주시고요. 환자분들 보면 어깨가 많이 이렇게 목부터 많이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금 풀어주시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숨을 들여 마신 상태에서 어깨를 최대한 으쓱 했다가요. 호흡을 후 내쉬면서 누가 손끝을 누가 잡아당긴다고 생각을 하시고 후 내리시는 겁니다. 다시 천천히 들여 마셨다가 호흡과 함께 후 내려서 많이 긴장된 근육들이 좀 풀릴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폼롤러를 활용해서 하는 운동에 대해서 좀 스트레칭 알아볼 건데요. 다음과 같이 이 폼롤러를 이 자세에서 뒤에 폼롤러를 대고 누우시는데 환자분들마다 정확한 위치는 조금씩 좀 다를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어깨뼈 쪽에 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등을 대고 천천히 누우신 상태에서요. 양쪽 손은 이렇게 깍지를 좀 껴주시고 머리 뒤에 깍지를 끼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팔을 벌리면서 충분하게 들여 마시면서 가슴 근육이 쭉 펴질 수 있도록 해주셨다가 호흡을 후 내쉬면서 배꼽을 바라보시면서 등 쪽을 스트레칭 해주는 동작입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들여 마시면서 쭉 벌려서 앞쪽에 있는 가슴 근육도 펴지고 등 쪽도 펴질 수 있게끔 하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작 같은 경우에는 한 10번에서 한 15번 정도 횟수보다는 좀 더 천천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하지에 대한 스트레칭으로는 이러한 스트레칭 보드, 이 나무 발판 이런 거 있는데 인터넷으로 스트레칭 보드라고 검색하시면 여러 가지 종목들이 뜹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되고요. 처음에 이 스트레칭 보드를 하실 때는 너무 높은 단계보다는 좀 낮은 단계부터 해서 발 뒤꿈치가 충분하게 닿을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머리 뒤통수도 닿고 턱을 아래로 살짝 숙여주시고요. 손바닥은 안쪽으로 우리가 말리니까 앞에 보게끔, 그래서 가슴 근육이 좀 펴질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가슴을 피라고 하면 환자분들이 보통 이 허리 쪽이 많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배에 힘을 지그시 줘서 등이 딱 벽에 붙을 수 있게끔 이 자세에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외래 환자분들한테도 많이 좀 알려드리는데 보통 한두 번 사용하시다가 집 구석에다 방치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보통 양치를 하루에 3번 정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내가 최소한 양치질을 할 때 3분에서 한 5분 정도는 내가 이 스트레칭 보드 위에 올라가서 다리 뒤쪽에 있는 근육을 늘려야겠다. 이렇게 이 운동을 좀 습관화하시는 게 매우 좀 중요합니다. 다음 이제 근력 운동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어찌됐건 손을 좀 더 선택적으로 그리고 좀 더 조절해서 좀 더 잘 쓰고 우리가 발을 좀 더 크게 잘 띄고 균형을 잘 잡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체간 안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코어 운동인데요. 제가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까딱까딱 이렇게 하잖아요. 움직이는 건 이 손가락에서의 움직이지만 실제로 근전도를 붙여놓고 검사를 해보면 이 손가락이 움직이기에 앞서서 내 몸 이 중심을 형성하는 코어 근육들이 먼저 활성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깨부터 팔꿈치, 손목, 손가락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 이 코어 운동이 약해지게 되면 다른 부위 에너지를 계속 불필요하게 쓰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몸통을 둘러싸고 있는 코어 운동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왕이면 우리는 허리를 펴는 운동, 허리를 신전해 줄 수 있는 강화 운동을 더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2가지 정도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엎드린 자세에서요. 팔꿈치는 90도로 좀 해주시고요. 환자분들이 초기에는 어떻게 됐죠? 어깨뼈가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어깨뼈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많이 뭉쳐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곧장 운동을 하려고 하면 잘 제대로 된 자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요. 여기서 자, 호흡을 후 내쉬면서 어깨뼈가 충분하게 벌어졌다가 다시 들여 마시면서 어깨뼈가 서로 모아질 수 있게끔 해주셨다가 다시 호흡을 후 내쉬면서 쭉 올라와 주시는 겁니다. 다시 천천히 내려왔다가 올라오는 걸 최소한 한 10번 정도, 10번 정도는 해주셔서 이 어깨 주변에 굳은 근육들이 먼저 좀 이완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지금처럼 오른쪽 팔을 한번 뻗어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팔은 오른쪽을 뻗지만 실질적으로는 왼쪽에 있는 어깨에 대한 안정화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운동을 오늘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배 앞쪽에 있는 근육들이 많이 자극이 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동작을 자, 호흡을 후 내쉬면서 왼쪽 팔을 쭉 뻗어 보시고 지금 여기선 동작이 빠르지만 실제로 하실 때는 매우 천천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한 10번 정도에서 15번 정도에서 3세트 정도 한번 해보시면 어깨에 대한 이런 활성화되는 것도 좀 느끼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내가 왼팔을 뻗을 때 오른쪽 어깨가 밀리면 안 됩니다. 충분하게 힘을 주시고 버티셔야 됩니다. 버티려면 나도 모르게 배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그 자극을 충분하게 느끼신 상태에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슈퍼맨 운동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허리, 이제 팔도 쭉 펴고 다리도 쭉 뻗은 상태에서 쫙 피는 등에 대한 전반적인 근육을 신전시키는 강화 운동인데요. 여기서 이제 수건을 활용해서 하면
좀 더. 자, 여기서 수건을 양손으로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자, 여기서 다리는 펴시고, 보통 환자분들 하면 이 무릎을 구부리는 분들이 있는데, 무릎을 펴주시고, 엉덩이 근육을 주로 많이 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을 구부리지 않고 피신 상태에서 해주시고, 호흡을 후 하면서 지금 수건을 당겼죠. 그때 양쪽 팔꿈치가 옆구리에 닿는 느낌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쫙. 그래서 이 수건이 팽팽하게 긴장도가 유지될 수 있게끔 해준 상태에서 호흡을 후 하면서 길게 쭉 당겨주셨다가 다시 들여 마시면서 천천히 앞으로 뻗어주시는 겁니다. 힘들다고 너무 빨리 이 수건을 내려놓으시면 안 되고요. 최대한 들고 있을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쭉 뻗은 상태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은 동작도 한 10번 정도 한번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균형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저희 치료실에서는 뭐 이런 다양한 균형을 위한 이런 장비라든지 아니면 불안정한 밸런스 패드 위에서 균형 운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균형 운동에서 좀 제일 중요한 건 어찌 보면 낙상입니다. 낙상이 일어나지 않게끔 균형 운동을 하실 때는 안전한 환경에서 진행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 뭐 잡을 의자라든지 아니면 언제든지 뒤에 앉을 수 있는 소파나 의자 같은 거를 좀 준비를 해주신 상태에서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균형 운동에 대한 이런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서 있으면 내가 서 있는 발의 면적을 넓은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난이도를 높여나가실 수가 있고요. 혹은 손을 상지를 이용해서 상지를 통해서 무게중심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환자분이랑 보호자분이랑 이러한 균형 운동을 집에서 하신다고 하면 이렇게 워커 같은 걸 잡고 서신 상태에서 이렇게 풍선 같은 거 치면서 서로 풍선치기 하면서 균형 운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워커를 잡으신 상태에서 손을 띄게 되면 어때요? 면적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환자에겐 난이도가 올라가고요. 넓은 상태에서 발을 점진적으로 모아보신 상태에서도 상지에 대한 움직임을 한번 가져가 보시고요. 이런 게 잘 되면 한쪽 발을 앞쪽으로 뻗으신 상태에서 그 다음에 상체와 목에 대한 회전, 몸통에 대한 회전을 통해서 이런 균형 운동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거마저도 잘 되면 이제는 한쪽 발을 들고 서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마다 기능 상태가 워낙 좀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건 좀 참고하시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유산소 운동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알아보면 환자분 기능 상태에 따라서 뭐 트레드밀이나 아니면 뭐 상하지 자전거 아니면 로봇을 활용한 이런 보행 훈련 장비가 있는데요. 최근 논문에 따르면 저강도보다 중등도 혹은 고강도로 했을 때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대 심박수의 뭐 80% 이상은 해야지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운동하면서 이런 거를 다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운동을 하신다고 하면 땀날 정도의 강도, 내가 호흡이 좀 가쁠 정도의 강도로 30분 이상 하시는 게 매우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치료실에 있는 장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런 모닝워크라는 장비인데 앉았다가 일어나는 훈련도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환측이나 건축으로 체중 이동하는 훈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보행 훈련을 하는데 보통 환자분들이 걸으려고 해도 심리적인 그런 요소 때문에 잘 걷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여기 보시면 앞에 이렇게 모니터가 있죠. 그리고 경사길을 올라가는 거, 경사길 내려가는 거, 계단 올라가기, 내려가기 다양한 모드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 모닝워크를 통해서 다양한 환경에서 걷는 연습을 간접적으로 좀 체험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환자분들이 보통 어려우시는 게 발을 좀 더 크게 뛰시는 걸 어려우시잖아요. 보폭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수가 있고 속도도 조금씩 늘려나갈 수 있게끔 섬세하게 컨트롤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행 훈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파킨슨 재활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요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적절한 약물 치료입니다. 약물을 제 시간에 올바르게 복용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운동 치료 같은 경우에 약을 드신 다음에 약효가 있을 때 그때 진행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거기에 더해져서 그냥 운동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맞춤형 운동 치료를 진행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셔가지고 처음에 초기 평가를 받으시고 나의 상태에서 나의 기능에 맞는 운동 강도를 치료사 선생님과 선정을 하셔가지고 진행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규칙적인 재활 운동입니다. 즉 습관화입니다. 제 외래 환자분들한테 다음 주에는 이런 운동 해오세요 하고 숙제 내도 환자분들한테 물어보면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지만 보호자분들한테 물어보면 자전거 5분만 탔대요. 그래도 한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시간이 날 때마다 한다고 하시는데 환자분들 보면 너무 바쁘시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최소한 일어나서 아침밥 먹기 30분 동안은 내가 그동안 밤에 자면서 굳었던 이런 몸들을 풀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해야지. 이렇게 30분을 내가 일어나 무조건 스트레칭을 해야지. 이렇게 아예 플랜을 짜셔가지고 아예 내 일상에서 습관하셔가지고 운동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목표 설정을 통한 성취감입니다. 그냥 하시면 재미가 없잖아요. 조금씩이라도 변화되는 것을 스스로 느끼시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오늘은 자전거를 10분 탔어요. 그럼 내일은 내가 최소한 못해도 11분을 타야겠다. 스스로 목표를 좀 설정을 하셔가지고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시면서 성취감 이거를 얻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보호자분들이 바로 옆에 많이 계시잖아요. 환자분들이 운동하실 때 잘한다. 칭찬한다.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좀 격려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고래도, 그죠? 칭찬하면 이렇게 춤춘다고 하잖아요. 근데 환자분들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바로 옆에 계시는 보호자분들이 환자분들이 흥미를 가지고 꾸준하게 운동을 지속할 수 있게끔 옆에서 격려해 주시고 라포 형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 파킨슨 이 운동치료 종류에는 다음과 같이 4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제가 우선적으로 우리가 좀 더 고려해야 될 거는 바로 유연성 운동이라고 했죠. 유연성 운동을 통해서 충분한 가동 범위를 확보하신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운동을 하셔야지 우리가 다치지도 않고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다고 했고요. 우리가 손과 발을 좀 더 잘 쓰고 균형을 잘 잡기 위해서는 체간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우리의 체간 안정화, 이 코어 중에서 우리가 허리를 펴는 허리 신전 강화 운동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셔야 되고요. 유산소 운동을 할 때는 우리가 저강도가 아니라 이왕이면 중등도, 고강도로 하시는 게 좋고요. 네 번째로 운동 치료는 언제 한다고요? 시간이 날 때 하나요? 아니면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하나요?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번 제 강의 핵심인데 좋은 유튜브에 좋은 운동들, 종류들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무작정 따라 하시면 다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맞춤형 운동, 즉, 나에게 맞는 종류, 그리고 강도를 맞춰서 운동을 진행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제 강의는 우선 여기까지고, 이어서 작업치료의 윤지선 선생님이 파킨슨 재활로 작업치료는 어떤 것들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